마이너스 금리로 네. F형체를 발행한다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돈을 주지 못할 망정 마이너스로 준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자가 마이너스 된. 이자가.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10일 날 기재부가 예.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 예. 외평채입니다. 예. 외평 달러 표시 채권으로도 발행하고 유로화로도 발행을 했는데 예. 유로화 채권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됐다고 밝혔어요. 예. 상식선에서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갖고 지금 100원을 주고 산 채권이 예. 10년 뒤에 95원에 상환되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채권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외평채가 뭔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이 소화가 된다.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의용 대표님, 먼저 F형체가 무엇인지 네.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가 발행한 F형체, 마이너스로 발행한 F형체, 상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외평채는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약자입니다. 바란스를 맞추는 것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한다든가 이퀄라이제이션 한다는 뜻입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예. 외환 보유액 확충을 목적으로 예.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예.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를 의미합니다. 예.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번에 정부는 5년 만기로 7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밀려드는 투자 수요의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 0.059%로 결정됐습니다. 야, 이번에 그 주식도 보니까는 엄청나게 투자를 올려들고, 저, 예. 뭐였죠? 그 저기 카카오. 예, 카카오 저기 게임즈. 예. 예. 근데 지금 어디 투자할 데가 진짜 없는 모양이죠. 없죠. 예. 그렇죠. 예. 이어서 해주시죠. 유럽 밖의 나라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서는 예.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아, 그러니까 유로는 내부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유럽 밖에서는 처음입니다. 마이너스 그만큼 신호가 금리가. 있다는 뜻도 되겠네요. 네, 그런 뜻도 있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전한 신용도가 좀 높은 국가의 채권에 몰리는 거죠. 당일 함께 발행된 달러화 표시 외평채 만기 10년 6억 2,500만 달러에서도 네. 동일한 만기의 미 국채 금리에다가 네. 가상금리 0.5%를 올려가지고 발행했는데 이걸 역시 우리 외평채 발행 사상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9월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평채를 월가에 우리나라가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예. 외평채 가상금리를 우리나라 정부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발행이 무산되고 그런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면 국격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의 신용 능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의미죠. 네.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안정, 경제가 안정됐다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와 위상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어찌됐든 기본은 좋습니다. 네. 자, 격세지감을 IMF 저희가 구제금융도 있었고 네. 외환위기도 있었고 네. 외환 보유액이 IMF 당시에는 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외환 보유고 네. 얼마나 됐습니까? 참 격세지감이지만 오래된 얘기지만 해도 너무했죠. 이게 그냥 정부가 그 숨기고 그냥 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뚜껑 까보니까 39억 달러 달랑 있었어요. 삼성에 지금 있는 돈보다 없었는데, 그죠? 삼성돈이 아니라 웬간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예.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예. IMF로부터 자금을 그때 그 양해각서를 경술국칠이 아니라 이게 경제국칠이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경제국치. 네. 국치. 그 날이 97년 12월 3일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슬픈 일입니다. 완전히 국제사회에 항복선언을 한 날이죠. 아니, 저는 이제 IMF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때 이제 IMF에서 우리가 구제금융 받은 돈이 네. 195억 달러입니다.
고작 195억 달러 받자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를 했죠. IMF에다 맡겨놓고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그 알짜배기 중소기업들 다 망했고 대기업도 망했죠. 대대적인 국가 경제 그 구조조정 작업 그러면서 실업자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1월 말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 4,096억 5천만 달러예요. 이게 이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예. 아까 우리 39억 달러, 195억 달러 이게 보면 이 끔값이죠. 100배네요. 예, 100 몇 배 된 거죠. 뭐, 예. 정윤 대표님, 이제 주식시장이 또 이제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뭐라 합니까? 동학개미들이 엄청 투자를 했잖아요. 서학개미. 요즘에 또 동학개미, 외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서학개미. 서학개미입니까?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투자했다고 왕창 또 망가졌습니다. 네. 망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닷컴 버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논평들이 많이 나와요. 네.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 네. 아까 이제 동학개미가 아니라 동학이 이제 서학으로 넘어간다. 공부하려고. 네. 시름이 이제 깊어지고 있고, 돈 투자했던 이제 어떻게, 또 상당히 많은 또 웃을 얘기가 아니라, 좀 비관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전부 빚내서 했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걱정. 야,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좋은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의 평채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전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이 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고, 주식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앞으로 커질 것 같다고 하면, 예. 지금 좀 비싸게 사도 예. 나중에 그 가치가 커질 거니까 예. 말하자면 마이너스 금리와 똑같은 효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예. 뭐 아주 형편없는 아프리카 어떤 국가의 채권을 가지면 예. 이건 뭐 나중에 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우려도 있지만 그렇죠. 한국 거 그래, 10년 뒤는 안전해. 이거. 달러 산다, 유로 산다 하는 그 외평채를 가지고 있으면 예. 이건 뭐 굉장한 가치가 있겠구만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명목,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실제로는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금값이 올라가면 지금 좀 비싸게 사더라도 예. 더 비싸질 거다. 그때 이제 채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거. 효과, 그러니까 신용도 높고 재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해 놔야 자기 나라의 은행에 저금해놔봐야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1불로 빵 한 개 샀는데 2불로 빵 한 개 산다 하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9월 들어서 나스닥 주가가 10% 이상 폭락. 나스닥이? 예, 아주 뭐 심각합니다. 예. 국제금융시장도 매우 불안합니다. 예. 이런 시기에 한국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정부의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하게 무슨 외출 금지 또는 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외국처럼 아주 극심하게 뭐 위수령 발령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를 흘러가게 했더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어도 아주 뭐 최우수 0.1 뭐 1, 2% 이런데 다른데 심한 데는 30몇 프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전한 국가로 인정이 된 거죠. 뭐 그런 점도 있고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수준이 낮아요. 아직까지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라가 부도가 날 거냐 아니냐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앞으로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과 달리 일본은 미래
그 신수종 사업이 없어요. 미래 네. 큰 돈벌이 사업이 없는데, 네. 우린 뭐 5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BT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구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정부의 외평채 마이너스 금리 조건 네. 또는 사상 최저금리 조건 이런 것들을 발행하게 됐고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한국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예. 외평채 발행액은 예. 외환 보유고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향상될 것이고 예.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예. 외화 채권 발행을 할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볼 그러게요. 것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우리는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외환의 영향이 큽니다. 예. 지난 15일 수출입은행은 3년 만기 유로화 표시 5억 유로 5년 만기물로 예. 미 달러화 표시 4억 달러, 10년 만기물로 미 달러화 표시 5억 달러 등 세 가지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예. 이 중 수출입은행의 첫 유로화 소셜본드인 유로화 3년물은 예. 마이너스 금리인 마이너스 0.118%를 달성했고 대단하네. 예, 미 달러화 10년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금리 조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예. 정부 외평채에 이어 수출입은행의 외화 채권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도 발행되고 최저금리로도 발행되는 향후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 예.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재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재. 이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컨트리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의 리스크보다 예. 삼성전자가 정부보다 낮아야 됩니다. 예. 근데 정부의 컨트리 리스크가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예. 그 리스크가 낮다. 예. 그러면은 금리가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삼성전자, 아까 수출입은행은 물론 네. 이런 데들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네. 컨트리 리스크 이렇게 다운된 것만큼 같이 이득을 보는 거죠. 야, 대단한. 네. 지금 저기 정부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그 뭡니까? 저기, 뭐라 그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말 운이 좋다. 근데 개미들한테 눈에 딱 보이게 뭐가 떠오르진 않지만 예. 어쨌든 겉모양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이 예.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다 이게 무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떠들어 해봐야.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상당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이 잘하셔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그렇죠. 상당히 박근혜 정권 때도 예. 상당히 대처를 열심히 또 했던 그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좀 욕을 먹으면서까지 막 무리하게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표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수억 많은 것들이 예. 모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런 것 이번 같아요. 코로나도 네, 계속 그렇고. 네. 그래서 지지율도 또 보니까는 뭐 네, 나쁘지 계속 않은 것 나쁘지도 같고. 않은 것 같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평채라는 것이 만기일에 지급되는 예, 채권 구입액.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받는 돈은 10년 9,500원. 동안 9,500원 받아요. 10년 후에. 500원 10년 손해라. 후에. 아니 근데 저 같은 그 삭가 고민 제 같은 그 삭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채권을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예평채라는 것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한국을 넣었던 사람이 내가 좀 오케이. 부분은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성립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우리 이호 소장님께서 네. 해주셨지만 뭐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채권을 사갖고 만기까지 붙들고 있다 하고 과정을 하면은 이런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100원을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95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돈을 갖고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펀드들입니다. 아, 펀드들이 내가 갖고 있는 채권들이 많아요. 아, 그럼 이 채권들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기존 수익률이. 기존 수익률. 근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 그런가요? 원래 그런 거. 아, 금리하고 금리하고. 채권 가액은 이게 상반되니까. 상반관계가 아, 있는데 그렇죠. 미래 국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값이 네.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그럼 내가 마이너스 그런 금리를 이유가 주고 있겠네. 샀더라도 예. 조금 후에 마이너스가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다 예. 하고 예상이 되면 만기까지 붙들고 있기 전에 예. 팔아먹으면 돼요. 아, 그럼 그 펀드를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거죠. 아, 펀드 회사들 그러니까 많이 사. 아니, 그러니까 이건 채권은 개인들이 사는 네. 게 거의 없고, 없고. 예, 대개 금액이 이제 커서. 펀드들이 예.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개인은 절대 안 사죠. 그렇죠. 예. 네. 개인은 금액이 커서 그러니까. 사기도 네. 어렵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 이런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이게 여기까지 갈까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이런 어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예. 향후 우량 국채 금리가 예.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질 거다. 마이너스 4%까지. 이런 예상이 되기 아. 때문에 아. 마이너스 금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0.몇 프로 했다면 그거 빼기 0.5라고 만약에 한다면 예. 3.5%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안정적인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 그나마 정상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조금 더 좋다.